안녕하십니까, 이신규입니다. 다수의 외신은 미국 타블로이드 매거진 글로벌을 인용해 5월 6일부터 6월 5일 사이 조선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이 쿠데타를 일으켜 오빠인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처형했다고 전했습니다. 6월부터 김정은이 갑자기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진 후 9월 공개 석상부터 김정은 아바타가 등장한 것이라고 보도하자 국정원은 잘못된 보도라고 긴급 해명했습니다. 일본 데일리 NK 고영기 편집장은 지금도 김여정은 북한 정권에서 권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김정은의 버금가는 북한 실세로 모든 북한 주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인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북한 국가보위성의 특무로 전파 탐지 업무를 담당하는 제10국장 한모 씨와 부하 간부 7명이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시돼 평양교회의 용성지구 운동장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을 명령한 사람이 김여정이었습니다. 김여정은 2020년 6월 남한과 공동 운영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명령했고 2021년 3월 남북관계는 3년 전 봄으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남한과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를 파기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당 남북대화 담당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같은 강경 행보는 사나운 여성 이미지에 더해 김여정의 북한 내 발언권이 예전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대만에서 군사훈련을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28일 몇몇 중공부서가 이를 비난했습니다.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공 측은 대만과 미국이 어떠한 방식이든 공식적인 교류와 군사적 연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후 시즌은 논평에서 스스로 하를 자초하는 것이다. 어떤 목적이든 미군 주둔은 분명히 최저선이 무너지게 했고 대만 해협 전쟁을 촉발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대만 대륙위원회 추타이산 의장은 29일 인터뷰에서 합동훈련은 주둔군이 아니다. 중공은 지나치게 긴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진당 입법위원 천팅페이는 중공은 왜 이렇게 악한지 먼저 검토하지 않고 누구를 웃겨 죽이려고 하느냐며 후시진은 입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친펑 논설위원은 차이잉원의 발언은 세 가지 신호를 보낸 것으로 첫째, 주둔군 문제에 대한 미국과 대만의 동맹을 명확하게 밝혀 오판을 방지했다는 점, 둘째, 미국 등 동맹국들은 대만 보호 문제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 즉 전략적 모호성에다 전술적 분명성을 더하는 쪽으로 돌렸으며 또 일부 학자들은 구조적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새로운 일종 접근 방식을 주장했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호 예속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대만 단강대 외교국제관계학과 정친모 주임 교수는 인터뷰에서 차이잉원의 발언은 중공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반격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만은 미국과 군사적 연계를 강화하여 중공의 군사적 모험을 막아내고 있지만 중공은 더 나은 대응 방식을 찾지 못해 삼파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가정책연구기금의 리정슈 군사 전문가는 시진핑이 차이잉원과 대화할 가능성은 없다. 대만과 주권 관련 문제를 건드리지 말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보이지 않게 대만의 독립을 장려하는 것을 피하라고 중공이 바이든에게 요구했을 것이며 대만, 미국, 중공 3자 모두 최저선 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공은 경제 무역, 경제 안정 성장, 외형의 이미지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 완화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중공이 주로 국내의 선전용으로 민심을 다독이고 민족주의를 고취하려 하는 것이며 시진핑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쟁이 필요하다면 인도와의 국경이야말로 더 좋은 선택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8일 열리는 19기 육중전회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중공의 정치 향방을 바꿀 큰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심의될 당의 100년 투쟁에 관한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중공 결의는 중공과 시진핑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 저명한 인권 변호사인 청강청 미국 가톨릭대 인권센터 연구원은 칸중국과의 인터뷰에서 육중전회는
공산당 내 권력투쟁의 절정이라며 새 결의는 권력투쟁 차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시진핑의 포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나 인민을 해독하는 또 하나의 거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지 중공 내에서 시진핑을 직접 반대하는 깃발을 들고 나서는 모습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의 집권과 과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세의 국정농단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완전한 권력 장악이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회와 앞으로 한동안은 시진핑의 권위가 흔들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중공의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권력 가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공산당이 공동부유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청광청은 공동부유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매수하는 구호일 뿐이며 소위 자기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중공은 진심으로 모두 함께 잘 살아보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공이 부동산세를 도입한다는데 언제 부동산 거품이 꺼질지 모르고 최근 몇 년의 부동산 산업의 높은 성장은 중공과 깊이 연계되어 있어 큰 난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동부유를 내세워 부동산세를 내놓는 것은 중공이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나 개혁의 선봉장으로 다시 민중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전 변호사는 중공의 개혁은 이미 오래전에 빛도 못 본 채 끝났고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의 개혁 조치는 대부분 구도로 남아 있었다며 시진핑이 집권 3기의 사회 진보를 추동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더욱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공이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상승하고 있다는 동성서하의 느낌을 주려는 것은 사실상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하며 문명 세계에서는 집권 독재에 맞서 연합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6중 전해에서 채택될 결의는 모두 공산당을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선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국민이 가장 큰 수익자는 아닙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